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홈워크 5.2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5.2에서는 컨슈머가 실제 사고 확률은 PX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고 확률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할 때 람다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소비자들은 사고 확률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25%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에서 만든 상품의 사고 확률이라고 할지 아니면 불량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원자재를 쓰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해당 상품의 어떤 사고 확률 혹은 불량 확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 확률을 제대로 아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정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실제로는 좀 불량률이 높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다양한 광고라든가 마케팅을 통해서 해당 상품이 비교적 안전한 그런 상품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담배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는 흡연을 통해서 사망 확률을 아주 높이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담배가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흡연을 통해서 받게 될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비자들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고 확률이라든가 불량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 이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해당 상품들의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소비하는 상품들의 사고 확률 혹은 불량 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홈워크 5.2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홈워크에서는 소비자들이 사고 확률을 이제 underestimate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늘 하듯이 이제 소셜 옵티멈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셜 옵티멈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지금 이제 유닐래터럴 케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페이오프를 더해주면 소셜 웰페어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W가 소셜 웰페어니까 이 앞부분은 이제 플러스 부분이니까 이제 소셜 베너핏이고 뒷부분은 마이너스니까 이제 소셜 코스트 부분이겠죠. 그리고 소셜 코스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할 때마다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C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가 C만큼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케어 코스트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 혹은 챕터 5에서는 우리가 X라는 값을 이제 퀄리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퀄리티 코스트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액시던트 코스트죠. PX의 확률로 매 단위 상품마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혹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에게 함이 H만큼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의 문제는 이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퀀터티 Q와 퀄리티 X를 찾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풀어야 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되는 값을 찾고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 스타 값을 소셜 옵티멈 X 스타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으면 자, X 값은 이제 X 스타를 우리가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Q 스타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퀄리티와 퀀터티는 Q 스타 그리고 X 스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두 식을 만족하는 Q 스타, X 스타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No liability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언더에스티메이트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liability 룰이 없다고 하면 자, 과연 소셜 옵티멈이 이 경우에 달성이 되겠는가? 자,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우리의 아주 기본 모형에서는 비록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셜 옵티멈이 달성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업들이 옵티멀한 퀄리티와 퀀터티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셜 옵티멈이 달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자, 과연 이 경우에도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C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션 코스트 C 그리고 케어 코스트 X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어빌리티 코스트 부분은 이제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때 이치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라이어빌리티 코스트 부분이 이제 마지널 코스트에 들어가겠지만 자, 그러나
지금 라이어빌리티 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이 배상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MC는 이제 P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은 이제 C 더하기 X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컨슈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컨슈머는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서 P라는 거는 나미널 프라이스죠. 그래서 P라는 거는 이제 나미널 프라이스인데 컨슈머들은 상품을 구매를 할 때 나미널 프라이스만을 생각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죠. 풀 프라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풀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 이제 나미널 프라이스에다가 자, 지금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발생하는 하함을 모두 소비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는 풀 프라이스를 생각을 할 때, 자,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고 확률은 자, 이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사고 확률이 px인데 거기에 람다를 곱해서 람다는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사고 확률이 람다 곱하기 px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률로 이제 손해 h를 입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람다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지금 소비자는 사고 확률을 지금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풀 프라이스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제 풀 프라이스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생각을 하는 가격인 풀 프라이스를 최소화하려고 경쟁을 할 테고요. 그래서 nominal price는 C 더하기 X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구할 때 얻었던 식과 비슷한데 좀 다르죠. 자, 람다가 없었으면 소셜 옵티멈 구할 때 우리가 얻은 식과 똑같을 텐데 람다가 있어서 식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 값을 x 햇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구한 x 햇은 x 스타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x 햇은 x 스타하고는 이제 값이 다르다. 즉 이제 no liability 하에서는 우리가 옵티말 케어를 혹은 옵티말 퀄리티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x 스타에 대한 식은 자,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자, 좌변은 값이 1이죠. 자, 그래서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변도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에서 h를 우리가 없애주고요. h를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주면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람다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죠. 자, 그래서 지금 좌변에는 이제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좌변에는 1이 곱해져 있는데 우변에는 1보다 작은 램다의 값이 곱해져 있죠. 자, 그래서 1보다 작은 램다의 값이 우변에 곱해져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변이 같으려면 지금 이 파란색 항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항이 더 커야겠죠.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P'은 음수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 항을 비교를 해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항이 더 커야 양변이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는 1이 곱해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1보다 작은 숫자인 램다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즉 이렇게 쓰지 말고 즉 지금 자, 그렇죠.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이너스 P 프라임이라는 거는 사고 확률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을 때 기울기죠.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P 프라임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x 햇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죠. 즉 이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고 확률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거는 이제 x 햇이 x 스타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은 x 햇의 값은 소셜 옵티멈인 x 스타와 다를 뿐 아니라 값이 더 작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x 값을 지금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x 값을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건데 컨슈머가 리스크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컨슈머들이 이 사고 확률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컨슈머들이 리스크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상품을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뭐 판매할 인센티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퀄리티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퀄리티에 그렇게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옵티멀한 퀄리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퀄리티 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는 이제 컨슈머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컨슈머의 페이오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비로부터 얻는 유틸리티, 자, 그리고 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미널 프라이스를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 확률은 px의 램다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h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배상받지 못하겠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풀 프라이스를 염두에 두고 소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x의 값은 이제 x 햇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x 햇 값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얼마만큼 이러한 해당 상품을 소비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수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나미널 프라이스는 C 플러스 X라는 거를 우리가 알죠. 그리고 X 값은 X 햇이니까 X에 써주고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셜 옵티멈 Q 스타를 찾을 때 우리가 얻었던 식과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데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램다가 여기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겠죠, 식이. 그래서 다른 값을 우리가 얻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Q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퀀터티. 자, 퀀터티도 소셜리 옵티멀한 퀀터티가 아니죠. 자, 그래서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지금 퀄리티도 소셜 옵티멈이 아니고 퀀터티도 소셜 옵티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자, 소셜 옵티멈 Q 스타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보면 이제 이렇게 식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파란색 표현과 녹색 표현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란색 익스프레션에서 생각을 하면 자, C는 똑같이 있으니까요. 생각 안 해도 되겠고요. 자, 이 익스프레션하고 자, 이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면 자, 왼쪽이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X 햇이라는 게 뭐냐면 자, X 햇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X 햇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활용을 했던 그런 논리죠. 자, X 햇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의 솔루션이 X 햇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금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 햇이라는 값을 얻었었죠. 자, 따라서 X 햇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x hat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금 이 문제의 솔루션이 x hat이에요. 자,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objective function에 x hat의 값이 들어가야지 최소화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된 이 맨 마지막 부등식을 보면 지금 왼쪽은 저 objective function의 x hat의 값을 넣은 거고요. 오른쪽은 저 objective function에다가 x star 값을 넣은 거죠. 따라서 왼쪽이 더 작게 되겠죠. x hat을 넣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익스프레션 여기에서 우리가 램다를 떼면 램다 대신 이제 2를 넣으면 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램다는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램다 대신에 1의 값을 넣으면 이제 값이 더 커지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찾았는데 자, 이 익스프레션하고 이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하면 이 오른쪽에 익스프레션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에서 우리가 본 이 파란색 익스프레션하고 녹색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면 녹색 익스프레션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익스프레션이 지금 녹색 익스프레션보다 더 작죠. 1번하고 2번을 보면 자, 1번식과 2번식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1번식과 2번식의 우변에 있는 항을 비교를 해보면 2번식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2번식이 더 크니까 지금 좌변을 비교해도 2번식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등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변을 비교를 해보면 2번식이 더 크죠. 따라서 좌변을 비교해도 2번식이 더 커야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Q햇과 Q스타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이 효용함수 U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U라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이 감소하는 컨케이브한 그런 형태를 가지는 효용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U 프라임이 자, U 프라임은 마지널 유틸리티죠. 혹은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Q 햇에서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Q 햇에서 더 작으니까 이제 Q 햇이 여기에 있겠죠. 즉 Q 햇이 Q 스타보다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소셜리 옵티멀한 퀀터티보다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투이티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뭐 크게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고려를 하면 이제 뭐 Q스타만큼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자, 소비자들은 리스크를 underestimate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과대하게 해당 상품을 소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no liability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no liability 상황 하에서는 자, 우리가 일단 퀄리티는 이제 소셜리 옵티멀한 퀄리티를 달성을 못하고 있죠. 특히 이 퀄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퀄리티가 낮은 그러한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불량 제품인 거죠. 불량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퀀터티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불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오히려 과대 소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달성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리스크를 underestimate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에 뭐 크게 이제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불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no liability 하에서는 즉 시장에 적절한 이 제도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liability 룰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가 없겠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소비자들은 불량 제품을 아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뭐 적절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기업들의 마지널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프로덕션 코스트 C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케어 코스트 X가 발생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모두 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코스트가 마지널 코스트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지널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겠죠. 따라서 기업들은 이 마지널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런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소셜 옵티멈 X 스타를 구할 때 우리가 봤던 식이죠. 따라서 X 스타가 달성이 되겠구나. 즉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기업들이 옵티멀 퀄리티를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옵티멀 퀄리티 X스타가 달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신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업들은 과연 사고가 얼마만큼 자주 발생할지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와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는 기업들은 사고 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확률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따라서 X스타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자, 소비자와 기업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소비자는 리스크를 underestimate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반면에 기업은 상품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no liability,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no liability 상황은 사실상 배상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딱히 사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가 배상을 못 받고 자기가 결국 모든 피해를 뒤집어 써야 하니까 no liability라는 거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이제 그런 사회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는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배상 책임을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사고 확률 혹은 불량 확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쪽에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보다는 아무래도 기업 측이 상품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사고 확률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왜 소비자보다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제도인지를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호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근거는 기업이 소비자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소셜 옵티멈을 달성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스타를 찾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는 이제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효용, 그리고 한 단위 구매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나미널 프라이스만큼 지불을 하고 소비자는 혹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모두 배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 나미널 프라이스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소비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nominal price는 결국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퀀터티도 옵티멀한 퀀터티가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퀄리티가 옵티멀한 퀄리티가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에서 지금 퀄리티가 옵티멀한 퀄리티 넥스타가 달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nominal price가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 퀄리티가 달성이 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이 이제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들은 결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보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해당 상품의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도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황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퀀터티가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터티가 소셜리 옵티멀한 그런 사회적으로 최적인 퀀터티가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우리가 Q스타와 X스타가 동시에 달성이 되고, 따라서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호부터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가 리스크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사실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법문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실 라이어빌리티 룰이 없더라도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든가 시장에서의 규제 같은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더 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와 같은 이 법이나 규제 그리고 제도들이 사실 제대로 있어야 소셜 옵티멈이 달성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